안녕하세요. 시장에 이슈가 될 만한 종목 5가지 알려드리고 그 가운데 탑픽주 골라드리는 증시 탑5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샘플러스 황민영 멘토 모시고 종목 얘기 본격적으로 나눠보겠습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특집이라고 들었어요. 또 네. 어떤 특집인가요, 오늘은? 제가 탑5에 나와서 이제 종목들을 여러 종목들을 추천해드렸는데 네. 그 종목들 안에서 다시 한번 재공략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는 종목들 특집으로 정해봤습니다. 네, 특집 전문. 네, 돈을번쩍 살번쩍 황민영 멘토의 오늘 종목 AS 겸 동시에 신규로 볼 수 있는 종목이 얘기가 나올 거다라고 하셨는데요. 황민영 멘토 기존 추천주의자 지금도 사도 늦지 않은 종목의 리스트가 될 것 같네요. 종목 5개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종목은 현대 리버트고요. 두 번째 종목은 인선 ENT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종목은 하이트진로, 네 번째 종목은 어제 10% 이상 올랐던 NC소프트, 그리고 마지막 종목은 또 하나의 건자재 종목 현대 리버트에 이어서 이건산업이 되겠는데 종목 명만 봐도 수익이 굉장히 많이 났겠다 싶으시죠? 이 종목들의 평균 수익률이 현재 27.4%에 달하는 것으로 계산되었습니다. 이 종목들 지금 다시 한번 AS 해보고 지금 사도 늦지 않을 이 중에 탑픽주는 현 시점에서 무엇인지도 알아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부터 출발해보죠. 네, 증시 탑5 황민영 멘토의 추천 종목, 기존 추천주 AS 편입니다. 첫 번째 종목 현대 리버트 41% 수익이에요. 와, 6월 12일 날 추천했었고 한 5만 5, 6천 원 정도에서 추천이 됐는데 어제 7만 8천 원을 찍었습니다. 대단하네요. 네. 예. 현대 리버트를 이제 추천드렸을 때 이제 코스피 200 종목 교체 종목 중에서 이제 현대 리버트를 말씀을 드렸었죠. 기억나요. 네, 그래서 일단 현대 리버트에 대해서는 최근 들어서 건자재주 쪽에서도 흐름이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건설 경기 회복, 그리고 이란 핵협상 타결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여러 가지 부분들이 이제 맞물리면서 주가가 단계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네. 현재 41% 정도 수익 구간에 진입을 해 있는 상황에서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건설사 특판 시장 쪽에서의 시장 점유율 1위인 가구회사다라고 이제 그 전에 한번 언급을 해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타 경쟁 업체 대비했을 때 좀 경쟁 우위에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특히 이제 유일하게 백화점에 입점된 주방 가구 업체예요. 맞아요. 그래서 가정용 가구 또 2위고 부엌 가구 쪽에서 또 3위, 경쟁력이 분명히 있는 그런 기업이고요. 그리고 지금 과거에도 말씀드렸지만 현대백화점 쪽에서 이제 그룹에 편입이 됐죠. 그리고 나서 이후에 이제 브랜드 파워가 좀 인지도 자체가 이제 높아지기 시작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B2C 사업에 대한 성장세는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있고, 거기다 이어서 B2B 사업까지도 역시 성장 과도기에 계속 달리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추천하신 다음에 살짝에만 눌림목 아닌 눌림목이 나오고 21선에서 정확히 반등을 줘서 지금 신고가네요. 지금 살 수 있는지요? 네, 일단 지금 건자재 쪽에서는 계속해서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그런 단계고요. 사실 이제 현대 리버트의 실적적인 부분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요. 네. 지금 현대 리버트의 실적 잠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2014년도까지 해서 지금 2013년도 대비했을 때 실적이 계속 좋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고, 일단 올해 같은 경우에도 이제 1분기에 77억 원 정도의 이제 당기 순이익을 기록했습니다. 지금 예상치 자체가 이제 확실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보다는 건설 경기 자체가 도와지고 있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지난해보다는 결국은 이제 더 좋은 그런 실적이 예상이 된다라는 부분하고, 이제 리모델링 쪽에 대해서는 사실 건설 경기가 약간 위축이 된 시점에서도 리모델링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나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 리버트의 지금 현재 주가가 좀 단계 좀 많이 오른 부분들도 있겠지만 지금 시점에서 이제 만약에 공략을 한다라고 한다면 약간 눌림목 자리가 한번 나왔을 때 그 시점에서 노려보시는 것도 한번 좋은 방법이 될 것 같고요. 현 시점에서 눌림목을 예상하게 된다면 65,000원에서 7만 원 정도 이 구간대 안에 매수 밴드가 한번 들어오게 된다면 그 구간대에서 공략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현대리바트 지금 75,000원 정도 선이긴 한데 한 7만 원대 정도까지만 눌려도 한번 매수 들어가 보면 지금 많이 오른 것 같지만 수익이 추가적으로 날 것이다 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이미 40% 이상의 수익이 난 건자재주 가운데 현대리바트 얘기 들어봤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 AS 겸 신규 추천주가 되겠네요. 두 번째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샘플러스 황민영 멘토의 AS 특집 날인데요. 인선 ENT 얘기를 해주셨네요.
네, 지금 이미 20% 이상의 수익이 난 상황. 사실은 뭐 계속해서 전체적으로 신고가를 타는 그런 흐름입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그때 인선 ENT 추천하면서 한 줄로 태풍을 기다린다라고 했는데 네. 사실은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태풍 소식이 들려올 때 인선 ENT를 조심스럽게 열어봤는데 차트가 네. 황민영멘토 생각이 났어요. 네, 사실 이제 태풍이 온다는 건 태풍으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되기 때문에 좋은 건 아닙니다. 하지만 네. 태풍이 왔을 때 또 웃는 기업은 분명히 있을 거고 네. 그와 관련해서 이제 인선 ENT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거 역시 이제 여름철 수혜주 특집으로 했을 때 제가 이제 6월 19일이었죠. 그때 이제 말씀을 드렸던 그런 종목이었죠. 네네. 일단 건축 폐기물 처리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 수도권 건축 폐기물 처리 쪽에서는 이제 1위인 기업입니다. 따라서 태풍이 왔을 때 그로 인한 피해 복구를 했을 때 인선 ENT의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네, 그런 기업이다라는 거고 최근 들어서 이제 또 신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제 신사업 자체가 이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실적 반영이 됩니다. 자동차 폐차 재활용 사업인데요. 2분기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실적이 반영되는 네,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역시도 지금 인선 ENT의 새로운 어떤 성장 모멘텀으로 이제 볼 수가 있는 거고 올해부터 이제 자동차 대체 부품 인증제가 또 시행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역시 정책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 인선 ENT의 뭐 실적 개선을 어느 정도 기대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여름철 매년 발생됩니다. 태풍 그죠? 태풍이 발생될 때마다 인선 ENT 주가는 올라가기 마련이고요. 그 다음에 뭐 여름철로 이제 진입하면서 그리고 말씀드리고 나서 그때부터 그 이후에 이제 꾸준하게 수급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수급이 진짜 이런 표현 어떨지 모르겠는데 짱짱. 네, 예. 거의 폭발적인 수급이 들어오고 있죠. 네. 거의 이제 팔지 않고 외국인들과 기관, 금융투자, 뭐 투신, 연기금 좀 대부분의 이제 수급 주체들한테 사랑을 받고 있고 유일하게 개인들만 지금 네, 빠져나오고 있는 네. 안타까운 네,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안타까운 개인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저희가 어느 시점 정도에 사실 수급 보면 조금 오늘 좀 밀리는데 약간 5일선 정도 얼마일까? 한 7,000원대 정도에선 들어가 볼까 싶기도 한데요. 네, 일단 수급적인 부분에서 이제 한번 말씀드리면요. 네. 인선 ENT 오늘 같은 경우에 주가가 조금 밀리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단기적으로 이제 들어왔던 이제 잠정적인 수급을 보게 되면요. 네. 외국인하고 기관하고 이제 투신 쪽에서 매도가 좀 나오고 있죠. 하지만 이제 우리가 일별로 이제 따져본다고 하더라도 그동안 이제 수급이 계속 들어온 건 아니었어요. 중간중간마다 예를 들어서 이제 7월 7일 날이죠. 네.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한번 빠져나왔었고 보험 쪽에서 역시 이제 매도가 나왔었고요. 그때 이제 개인들이 물량이 좀 들어왔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주가라는 주식의 이제 움직임 자체가 이제 계속해서 올라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올라가면 올라간 만큼 어느 정도의 이제 수익 실현 과정이 나오고. 맞아요. 그런 건 궁금해요. 이게 태풍에 따라서 뭐 태풍 자체 내용이 좋은 것은 아니지만 오히려 피해가 발생할수록 웃을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이게 태풍이 이제 지나가면 그 타이밍 정도에서 어떻게 수익 실현을 하고 빠져나와야 될지 그 힌트 혹시 미리 좀 주실 수 있나요? 네, 우리가 이제 소문이 사서 뉴스에 팔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제 불확실성이 어떤 이제 이슈가 소멸이 되는 그 구간에서는 사실 주가가 단기에 올랐던 부분들은 다시 한번 이제 반납을 하는 경우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업이 이제 뭐 주가의 반납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올라갔던 폭을 다 돌려내는 건 아니고요. 많이 올라간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이제 거품이 조금 이제 끼면서 올라가는 그런 부분도 있겠죠. 따라서 그 시점 태풍이 막상 발생되고 나서 뭐 하루 이틀 정도는 괜찮겠지만 네. 이게 이제 수급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보실 필요가 있는데 네. 단기적으로 한번 쏘아 올리긴 할 겁니다. 만약에 태풍이 발생되게 된다면 뭐 하루 이틀 정도는 기다리셨다가 그 이후에 물량들이 빠져나가는 모습이 잠중에 나오게 된다면 그때 예. 부분에서 이제 수익 실현을 하시는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눌림목 자리를 이제 말씀드렸는데 이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사실 부담스럽죠. 오늘 이제 음봉이 나오고 있고 어디까지 눌릴지 예상이 좀 안 되는 구간이지만 네. 지금 밀리게 된다면 6,500원 정도 구간대가 이제 지금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가격대예요. 네네. 저가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가격대이기 때문에 만약에 신규 접근하신다라고 생각하신다면 6,500원 정도 안에서의 한 눌림목 자리가 나오게 된다면 그 부분에서의 매수 접근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앞서서 현대리바트는 65,000원, 7만원 밴드 내에서 분할 매수했으면 하셨었는데 인선 ENT는 이미 20% 이상 수익이 난 상황에서 아마 6,500원 정도까지 눌리면 매수가 신규적으로 가능해 보인다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이미 갖고 계셔서 수익이 많이 나시는 분들은 태풍이 정말 우리가 영향권 안에 들어서 한 하루 이틀 이후에 수급이 조금 메이저들이 빠져나간다라는 조짐이 있으면 그때 융통성 있게 조금 정리해 주시는 것도 센스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인선 ENT였어요. 네, 탑3는 여러분들이 아마 한 번쯤은 관심 가지셨을 법한 종목이네요. 공개할게요. 탑3는 바로 하이트 진로입니다. 19% 현재 수익이 나 있는 상황인데요.
6월 19일 인선 ENT 추천하셨던 바로 그 여름철 수혜주 특집에서 같은 날 얘기도 했던 종목이죠? 네, 맞습니다. 네, 자몽의 이슬. 그때 저한테 한번 물어보셨죠. 자몽의 이슬 한번 마셔봤냐고. 제가 그 얘기를 워낙 여러분한테 여쭤봐가지고 그러세요? 또 여쭤봤었네요. 네, 기억 못하시는군요. 어쨌든 그 이후에 제가 자몽의 이슬을 한번 마셔봤습니다. 제 질문 때문에 너무 죄송한데 어떻든가요? 전 아직도. 자몽의 이슬을 마셔봤는데 사실 이제 주관적이겠죠. 주관적인 판단일 수 있겠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처음처럼 순하리보다는 자몽의 이슬이 조금 더 입맛에 맞더라고요. 둘 다 드셔보셨어요? 네, 둘 다 먹어봤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하이트 진로도 사실 그렇게까지 힘이 있을까 싶었는데 굉장히 빨리 올라왔어요. 네, 맞습니다. 일단 추천드렸을 때 거의 최저점 부분에서 이제 맞아요. 추천해 드렸는데 이제 막 고개를 돌릴 때쯤. 네. 일단 하이트 진로에 대해서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그 내용 중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었지만 일단 여름철 수혜주 특집으로 말씀드렸죠. 기본적으로 이제 하이트 진로 맥주 판매를 또 하고 있기 때문에 맥주 같은 경우 여름철에 좀 많이 팔리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하나의 문화죠. 치맥. 치킨의 맥주. 네. 이게 수요가 증가하는 시기가 바로 이제 여름철이고 그래서 여름철 계절적인 특수로 인해서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저도주 시장에서도 사실 어느 정도 이제 선방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후발업체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후발업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처럼 수나리가 먼저 이제 문을 열었다고 이제 표현을 한다면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나왔거든요. 그리고 나서 지금 시장 점유율 자체도 많이 뺏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따라서 저도주 시장이 이제 어찌 보면은 오래오래 개화를 하기 시작을 하고 있는데 그 시점에서 이제 또 적시적소에 그리고 좋은 제품으로 또 승부를 내고 있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네. 이런 점 역시도 우리가 하이트 진로에 대한 향후 실적 개선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하이트 진로에 대해서 그 시점에서 이제 매수 추천을 드렸습니다. 네, 기관의 연속적인 매수세를 바탕으로 22,000원에 있던 하이트 진로 주가가 25,000원까지 거의 바닥권에서 급반등을 한 상황인데 살짝 박스권을 돌파하려는 돌파형의 모습도 관찰이 되고 있어요. 세 번째 여름철 수혜주로 추천해 주셨던 하이트 진로 현재 19% 수익이 난 상황에서 AS 받아봤습니다. 와, 이 종목 정말 핫해요. 갖고 계신 분들은 어제 활짝 웃으셨을 것 같습니다. 사고 싶었던 분들은 어머 놓친 거야 하셨을 법한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탑4죠. NC소프트입니다. 20% 수익이 났네요. 그 이상 났는데 사실 그 절반 정도는 어제 나지 않았을까 싶어요. 어제 10% 이상 급등했어요. 네, 맞습니다. 어제 이제 NC소프트가 정말 급등이 나왔었죠. 네, 저 자리에서 저렇게 급등하리라고는 저는 생각 못했는데. 네, 사실 이제 게임주 이제 최근 들어서 화장품 쪽하고 그 다음에 제약 바이오 쪽이죠. 네. 그쪽에서 이제 투매가 나타나게 되면서 새롭게 이제 부상하고 있는 업종이 바로 게임주죠. 순환매. 네, 순환매 과정에서 이제 게임주들의 움직임이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사실 NC소프트는 제가 정말 오래전부터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그런 종목들이고 방송에서도 아마 탑5 방송에서는 세 번 정도 이상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이제 2분기 실적이 개선될 수 있는 기대주로서 6월 26일이었죠. NC소프트를 말씀드렸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실적에 대한 모멘텀하고 같이 맞물리면서 그리고 순환매하고 같이 맞물리면서 주가에 또 강한 그런 흐름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일단, 제가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여름철 수혜주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여름철은 방학입니다. 네, 방학이고 사실 방학 때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하겠지만, 그죠? 청소년들이 공부를 하겠지만 방학에 공부를 하나요? 네, 방학 때도 이제 학원들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예. 이제 보충, 자율학습 같은 것도 많이 하게 되고. 네네. 그래서 어쨌든 그 시간들 이제 당연히 이제 가게 되겠지만 어쨌든 개별적으로 갖는 그 여유적인 시간들은 분명히 많이 발생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모바일 게임주하고 이제 제가 온라인 게임주를 사실 구분을 해보면 모바일 게임 같은 경우는 이동하면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게임이. 하지만 온라인 게임은 시간적인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포인트로 봤을 때는 방학에 좀 더 유리한. 그렇죠. 방학에 조금 더 모바일보다는 이제 온라인 쪽이 조금 더 유리한 그런 사업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NC소프트는 사실 이제 온라인 쪽에서는 거의 최고 강자인 기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름철에 대한 어떤 수혜도 같이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뭐 실적에 대해서는 이제 보통 이제 2분기 부분에서는 실적이 발정될 때 항상 아이템 프로모션이 있어요. 그래서 리니지 쪽에서도 아이템 프로모션 효과가 분명히 반영이 되고, 그다음에 잘은 이제 많이 얘기를 하지 않으시는데 블레이드 앤 소울 쪽에서도 사실 2분기 부근에 실적이 반영되는 그 시즌에 정말 아이템 프로모션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제가 이제 생각했을 때는 주변에서 이제 그 게임을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보통 이제 그 시기에 그 아이템, 뭐 홍문령이라는 아이템이 있는데 그걸 구입하기 위해서 거의 최소한 20만 원 이상 다 돈을 썼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아이템이라고 하셨어요? 홍문령이라는 아이템이 있습니다.
네, 이제 무기에 또 장착을 하는 네, 그런 아이템인데 네. 어쨌든 그 아이템에 대한 어떤 뭐 돈을 많이 지불하는 경우에는 거의 몇백만 원까지 이제 지불하게 되는 네, 그런 아이템이었거든요. 그래서 그에 대한 효과도 분명히 2분기 실적에 반영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게임 쪽에서 본다면 그동안 많이 집중이 됐던 부분이 리니지였는데 네. 그 리니지 쪽에서 이제 블레이드 소리나 이제 다른 게임들 쪽으로 매출 비중이 조금씩 확대가 되고 있는, 분포가 되고 있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성장세가 앞으로 또 예상이 된다. 이런 부분들도 역시 하나의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기관은 NC소프트 한 몇 개월간 연속적으로 아마 샀을 거예요. 기관의 평균 단가도 궁금한데 기관은 얼마나 수익 났을까? 자, 근데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평균 단가라고 이제 표현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뭐 외국인도 평균 단가가 있고 기관도 예. 평균 단가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외국인들 평균 단가를 차트 잠깐 보면서 말씀드리면 뭐 기간적으로 봤을 때 뭐 2015년도 연간으로 봤을 때 이쪽부터 이제 매수를 했기 때문에 평균 단가가 뭐 이 정도 수준을 봤을 때 그죠? 수급으로 봤을 때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서 평균 단가를 내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평균 단가라는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인들도 이 당시에 주가가 이제 예를 들어서 밀렸을 때 예를 들어 17만 원 정도 부근에서 이제 마이크라는 어떤 이제 외국인 투자자가 매수를 했다면 그 위에 이제 매수 이쪽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제임이라는 투자자가 매수를 했을 수도 있고 영어 시간 그렇죠? 그다음에 또 위쪽에서 봤을 때는 뭐 짐이라는 또 투자자가 매수를 했을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외국인들도 다 각기 주체가 다릅니다. 그리고 증권사도 여러 군데거든요. 평균 단가를 매길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제 기관 쪽에서 매수를 많이 들어온 건 어쨌든 이 인스포트라는 기업 자체가 앞으로 폭발적인 어떤 이제 그 주가 상승을 어느 정도 예상했기 때문에 그동안 매집이 들어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유추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어제 이 장대 양복은 여러 가지 기술적인 측면에서 의미하는 바가 적지 않았었잖아요. 오늘 하필이면 이제 음봉 진행이 돼서 오히려 사기에는 굉장히 좋은 날이 아닌가 싶은데 어제 양봉의 한 절반 정도 빠지면 분할 매수 시작해도 좋은지 만약 그렇게 된다면 목표가는 어느 정도로 잡으면 좋을지. 네, NC소프트를 제가 이제 추천드렸을 때는 이렇게 말씀드렸죠. 올해 새로운 신고가가 나올 것이라고 이제 말씀드렸고 드디어 이제 바로 전날 올해 신고가 나왔습니다. 일단 눌림목 과정인데요. 사실 오늘 한번 눌림목 주고 나서 그냥 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매수 밴드를 잡아드릴 때는요. 이전 고점 자리가 이제 강한 지지력을 확인해 줄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매수 밴드 자체를 잡아드렸을 때는 지금 23만 5천 원이죠. 이 가격대를 최고점으로 그리고 저점으로 봤을 때는 22만 5천 원이죠. 22만 5천 원에서 23만 5천 원 이 가격 밴드 안에 들어오게 된다면 충분히 매수 관점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어느덧 마지막 종목을 알아볼 차례네요. 탑5 종목은 뭘까요? 네, 샘플러스 황민영 멘토의 종목, 오늘 마지막 종목 AS 바로 이건산업입니다. 우와, 33% 수익이 났네요. 그러니까 현대리바트가 40% 이상 수익이 난 다음에 아까 5개 종목 가운데 오늘 두 번째로 수익을 많이 올린 종목입니다. 근데 특별히 이번 달에 쑥 올랐어요. 그리고 이게 3, 4월 거의 고점까지 뛰어넘으면서 또 신고가. 이건산업은 이제 추천드리고 나서 뭐 쉬지 않고 계속 올라갔어요. 그래서 현재 같은 경우 33% 정도의 수익이 나왔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지금 리모델링 쪽에서의 이제 어떤 숨겨진 강제라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히든 챔피언 쪽에 이제 사업이 선정이 됐다. 이 말씀도 많이 드렸죠. 그래서 향후 이제 10년간 정부로부터 이제 필요한 지원을 또 받을 수 있다. 이런 부분들까지도 제가 이제 이건산업의 가장 중요한 투자 포인트로 잡아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기업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린다면요. 최근에 이제 리모델링 시장에서는 이제 친환경적인 자재에 대한 수요가 좀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그래서 친환경화되고 있고 굉장히 고급화 경향인 자재들이 많이 수요가 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건산업 쪽에서의 또 강점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리모델링 산업에 대한 어떤 트렌드에도 같이 맞물려서 갈 수 있는 그런 이제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렸고 마지막으로 이제 자회사 쪽에서 이건에너지 이 이건에너지를 통해서 한쪽에 대한 그 사업 분야에 집중된 것이 아니고 포트폴리오 자체가 이제 다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또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많이 찾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개인분들은 지금 이제 방송 종목 5개 중에서 보시면서 궁금하실 법한 게 당장 건자재주에 현대리바트도 있고 이건산업도 있는데 둘 다 비슷하게 이제 추천 이후에는 뭐 30-40% 이렇게 수익이 났어요. 건자재주를 고를 때 굉장히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이 언저리가 어디 맞는 것 같은데 어떤 종목을 사야 될지. 오늘 특별히 얘기가 나온 현대리바트하고 이건산업의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신규 매수하는 입장에서요. 일단 지금 과거에도 한번 이런 질문은 아니었고 이제 건자재 쪽에 대한 밸류에이션 한번 물어보신 적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건자재주 자체가 이제 사업 분야가 각기 다르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 특정 지어서 이제 얘기하기는 좀 어렵고 그리고 이제 지금 현대리바트 같은 경우에는 주방용 가구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리고 이건산업 같은 경우에 또 바닥재 쪽 이런 이제 사업 분야 자체가 어떻게 보면 조금 이제 차별화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공통적으로 건자재 리모델링 시장 자체의 규모가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어느 종목을 선택하느냐 그 문제 자체는 사실 어느 쪽에 조금 더 중점을 두고 있느냐 또는 뭐 현대 흐름, 현재에 대한 흐름이나 아니면 뭐 자회사에 대한 어떤 이제 관점으로 봤을 때 그런 다양한 부분들을 포함해서 이제 결정을 하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건 산업도 좋고 이제 현대 리바트도 좋고 제가 그 전에 이제 또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 영보화학이 있었죠, 그죠? 맞아요, 영보화학. 네. 영보화학도 이제 그 당시에는 또 탑픽 종목으로 또 꼽아드렸던 만큼 거의 이건 산업 차트 나올 것 같은데요. 네,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이렇게 아직까지는 크게 시세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시세가 나는 이런 초입 구간에 있는 그런 종목들 쪽에서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네,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영보화학도 차트를 켜보셨으니까 영보화학과 이건산업 신규 매수가도 살짝 잡아주시죠. 네, 일단 영보화학 같은 경우에는 아직 주가가 많이 오르지 못했어요. 물론 단기 한번 급등세가 나오긴 했었지만 아직까지는 강한 시세 자체가 이제 나오진 않았기 때문에 역시 이제 눌림목 과정입니다. 따라서 눌림목 구간에서의 매수 접근이 가능할 것 같은데 영보화학의 경우에는 이제 5,680원 이 저점부터 시작을 해서 위쪽으로 올라간다면 이제 바로 7월 15일 종가죠. 종가인 5,920원 이 안에 그 밴드 안에서는 눌림목 공략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이건산업 말씀드릴 텐데 이건산업의 경우에는 어제 이제 고점 한번 찍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눌림목 가격이 나오고 있죠. 하지만 쉬지 않고 올라왔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올라간 만큼의 약간 어느 정도 되돌림은 분명히 나오게 될 겁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의 그 지지력을 확인해 줄 수 있는 구간으로 본다면 제가 가격대로 봤을 때는 역시 이제 그 15일 저점입니다. 그 자리가 27,950원이거든요. 그 저점 부분까지 한번 눌림목 자리가 나온다면 어쨌든 이건산업은 그 자리에서도 역시 저점 매수가 좀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중에 현 시점에서 신규로 매수하기 가장 매력적인 종목은요? 탑픽주. 네, 오늘 탑픽 종목은 하이트 진로입니다. 자몽의 이슬이 맛있어서 때문은 아니죠? 물론 맛있다는 관점도 있겠죠. 네. 네, 그 부분도 역시 이제 빼놓을 수는 없고 어쨌든 하이트 진로는 지금 시점에서는 우리가 공략을 할 때 좀 무리가 없는 좀 다른 분들도 이제 공략을 할 때는 가격적으로 봤을 때도 이제 좀 무리 없이 이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가격대에 진입을 해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하이트 진로의 경우에는 사실 그 자몽의 이슬에 대한 부분들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여름철에 또 대표적인 수혜주이거든요. 그래서 여름철에 맥주. 맞아요. 맥주 좋아하십니까? 맥주 좋아요. 네, 소주는 좋아하십니까? 별로 안 좋아요. 네, 자몽의 이슬 한번 마셔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그 맥주를 이제 많이 수요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2분기부터 시작을 해서 3분기까지도 실적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주 시장에서 또 새로운 또 강자로 또 힘을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는 점에서 본다면 하이트진로 최근에 주가 하락 역시 매수의 기회였고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 역시 이제 매수의 관점에서 충분히 볼 수 있는 그런 기업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가격을 잡아주세요. 지금 신규 매수하기 가장 좋은 5개 종목 가운데 꼽혔으니까요. 네, 일단 가격 잡아드리기 전에 한 가지 이제 말씀을 드리고 갈 텐데요. 일단 제가 이제 추천드렸을 때 그 시점부터 시작을 해서 사실 그날 이후부터 시작해서 기관 쪽에서 거의 계속 매수가 들었어요. 그 전까지 거의 최저점에서 딱. 그죠? 기관이 이제 매수가 안 하다가 이제 제가 말씀드려서 매수한 건 분명히 아니고 어쨌든 비슷한 타이밍에서 매수가 이제 들어왔는데 이런 시점에서 이제 매수를 잡고 이제 올라가셨다면 정말 좋은 수익을 가져가셨을 거고 그렇게 되면은 현재 시점에서 그냥 보유 관점에서 끌고 가시는 게 맞겠고요. 신규 접근자분들에 대한 이제 포인트를 잡아드리는 게 좋겠죠. 일단 저점을 찍고 나서 이제 올라오는 그런 과정에서 이제 주가가 어느 정도 또 올라갈 수 있느냐, 그리고 매수 시점을 어디로 잡을 수 있느냐,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현재 시점에서 일단 뭐 눌림목 정도가 되겠죠. 현재 매수가의 경우에는 현재 가격대가 24,700원이에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그냥 매수하기는 좀 부담스럽고 저는 23,000원에서 24,000원 정도, 23,500원 정도에서 24,000원 정도 이 밴드 안에서는 한번 눌림목이 나와준다면 매수 시점으로 적절한 매수 시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이트진로 매수하시고 나서 끌고 가셔야 될 텐데 자, 어디까지 끌고 갈지 그 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제가 지금 보는 관점에서 본다면 2014년도 11월 고점 부근이죠. 27,000원 정도 자리까지는 충분히 올 수 있다는 관점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목표 주가는 27,0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자, 리스크 관리 자리 손절가도 제시를 해드린다면 손절가는 조금 밑으로 잡아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22,500원 정도 이 자리를 손절 라인으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절가는 22,500원. 차트만 열어보시면 이 정도가 깨지면 안 되는구나. 최근에 조금 횡보했었던 그 구간대 하단이 되겠습니다. 매수가는 작년 겨울의 고점인 27,000원으로 잡아주셨고요. 지금 홀딩에서 수익이 많이 나시는 분들도 27,000원까지 끌고 가시라는 얘기 들을 수 있었습니다. 신규로 하이트진로 여름철 수혜주라는데 사볼까 하시는 분들은 24,000원 살짝 아래쪽인 23,500원 사이 쪽에서 매수 한번 걸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탑5 분석의 샘플러스 황민영 멘토 돈 말씀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탑5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편안하게 쉬시고요. 월요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